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의 맥모닝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오늘 일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바닥을 찍은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 이틀간 외국인들이 이렇게 엄청난 매도세를 퍼부은 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틀간의 어떤 매도 폭격 그 추이는 한풀 꺾였죠. 이렇게 보시면 이틀간에 걸쳐서 3천억, 4천억 이렇게 해서 대략 7천억 가량의 엄청난 물량을 쏟아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추정치이긴 합니다만 일부 매도세가 나오긴 하지만 이틀간에 걸친 매도세와 비교하면 거의 다 잦아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창구상으로도 보시면 일단 창구상으로는 모간 스탠리가 매수세로 이렇게 반전하면서 지금 일단은 창구상 외국계 창구상으로는 매도 매수가 지금 대등한 위치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이틀간에 걸친 어떤 충격적인 급락 폭락세 이 부분이 좀 회복 만회가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 볼 수 있겠고, 그러나 이때 어떤 대량 거래 이틀간에 걸친 대량 거래가 있었는데, 특히나 이틀째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역사적인 대량 거래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매도한 주체는 일단 공격적으로 매도한 주체는 외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개인이 이를 받았는데 단순한 개인이 그냥 이렇게 매수했을까? 물론 섞여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네이버의 경쟁력을 신뢰하는 어떤 장투자 그리고 어떤 큰 개인들은 뭉칫돈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면 일단 외인이 이틀간 왜 이렇게 퍼부었냐, 그 부분은 제가 추정하기로는 뭐 여러 가지 분석 글들도 있었죠. 그 부분 보시면 그저께 외국계 매도 리포트가 있었죠. 그 부분에 보시면 뭐 구글과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네이버를 비교했을 때 네이버가 고평가돼 있다 이런 부분에서 매도 리포트를 냈었죠. 그 부분에 일단 외국인들이 어떤 자극을 받아서 어떤 롱숏 전략의 일환으로서 구글 빅테크 기업을 사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기업을 사고 그 다음에 네이버를 갖다 때리는 롱숏 공매도겠죠. 전략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매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부분은 사실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전체 시장이 엄청나게 부러지는 그런 급변동성 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LG 엔솔 이런 큰 시총 큰 기업도 있지만 플랫폼 우리나라의 플랫폼 기업 중에 1등인 네이버 이 주식도 상당히 자체적인 변동성만 본다면 상당히 무거운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변동성을 일으켰다는 건 상당한 큰 이슈거리가 되는데, 이 부분이 롱숏 전략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매도한 게 아니라면 반대로 네이버가 장기적인 어떤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장기적으로 이제 역성장 사이클로 진입되는 초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외국인들의 대거 이탈이 있었을 가능성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사실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리라 봅니다만, 일단은 현재 국내에서는 성장이 일단 정체 국면에 다다랐죠. 더 이상 국내에서 먹을 파이가 더 이상 있겠나 이런 부분에선 사실 더 이상 국내에서 성장을 논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역시나 네이버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어떤 통로 시장은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저께 일단 CEO 비롯해서 CFO 이 두 어떤 경영진이 이렇게 얘기했죠. 항상 네이버가 어떤 사업을 진출하기에 앞서서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진출 확장이 가능한가, 그리고 1등 할 수 있는 사업인가,
이를 이렇게 잘 고려해서 이렇게 판단을 한다 하죠. 이 부분에서 글로벌 진출은 필연적인 어떤 선택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어떤 그 일환으로서 C2C 패션 중고거래 업체를 인수했죠. 이 부분을 그러면 저금리 속에서의 어떤 재작년에 만약에 이 회사를 인수했다 이렇게 하면 대략 10조 가까이 줘야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엄두를 못 내죠. 그러나 상장 이후에 상장가 이후에 그때 어떤 고점이 거품 영역이었다 치더라도 지금의 가격은 상당히 빠진 수준이 2조 대략 시총이 2조 좀 안 되죠. 이 부분은 저평가 싼 기업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거품이 빠진 가격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적정가로 이렇게 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떤 외국계 리포트 포함해서 외국인 매도세가 이렇게 거칠게 나오다 보니까 완전히 악재 단기 물론 악재 맞습니다. 비용 이 부분이 늘어날 수 있고 어떤 이익을 당장에 갉아먹는 요소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현재 어떤 긴축 고금리 상황과 함께 사실 적자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 부분 더해져서 이렇게 좀 충격 광기 발작을 일으켰는데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금리가 또 다음 사이클이 지나면 사실 정반대 현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글로벌 전략 일환으로 그런 패션 중고거래 업체 포함해서 지금 사실 네이버는 전략적 선택을 했고 상당히 촘촘하게 지금 전략을 진행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서 시간이 지나서 시너지를 내고 그 다음에 금리가 하향 안정기를 찾고 하면은 금리가 좀 안정된 국면에서는 또 당장에 지금 2024년 기준으로 이익을 한번 달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부분 당장의 이익이 아니더라도 성장성 포함해서 그 부분은 또 플러스 호재로서 이렇게 나중에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 자 카카오와 네이버가 있겠는데 네이버를 지금 외국계 리포트에서 고평가라고 이렇게 리포트를 썼죠. 그러면 카카오는 어떤가 라는 관점에서 보면 카카오 역시 일부 고평가 영역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두 양사 간의 시총의 어떤 차이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연초까지만 해도 두 양사 간의 어떤 시총 차이는 10조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부터는 이 차이가 6조에서 7조 이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이버가 이 간격으로 좀 앞섰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면 두 양사 간의 시총의 갭 차이는 현재 기준으로 3조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그동안 카카오가 엄청난 급성장을 했죠. 그리고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좀 성장성이 계속해서 둔화되는 국면을 지나다 보니 이런 가격의 어떤 축소, 시총의 축소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 그러면 역시나 네이버는 마찬가지로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성장 전략을 도모하는 건 필연적인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현재 당장은 이를 고금리 비롯해서 지금 현금이 절실한 시기에 2조 넘는 돈을 쓴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발작을 일으켰지만 이 부분은 시간을 지나면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돌리는 재료로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총 차이를 사실 좀 과하다 내지는 카카오를 계속해서 자회사를 지금 상장시키는 그런 물적 분할을 통해서 상장시키는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카카오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기도 한데 약간 지주사 형태로 가고 있죠. 껍데기 밖에 남지 않은 카카오다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시총 차이는 거의 나지 않는 이 국면을 그러면 지나치게 카카오가 고평가됐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네이버가 지금 저평가 국면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이버를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이 기업의 어떤 경쟁력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성장 사이클을 그려 나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지금은 역대급 어떤 기회의 어떤 순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네 일단은 외국계 매도세가 일단락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매수를 한번 해볼까 이런 대기 매수자들이 있겠죠. 그를 포함해서 시차를 두고 어떤 뭉칫돈들은 네 사실 네 부동산에서 넘어오든 아니면 예금 쪽 어떤 부동 자금이 시장으로 넘어오든 사실 현재는 쉽지 않은 국면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삼전이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삼전도 뭐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네이버 또한 네, 우리가 네이버를 글로벌화가 가장 잘 돼 있는 기업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서 뭉칫돈들이 네이버의 어떤 매력을 느낄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시면 고점에서 65% 가량 빠졌었습니다. 물론 네, 플랫폼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고평가 영역에 있었다고는 하나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좀 무겁고 카카오 대비로는 네, 상승폭이 그렇게 네, 크진 않았는데 이 부분을 하락분으로 지금 토해낸 수준을 본다면 상당히 과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이건 단순한 그냥 비교 차원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어떤 주가 수준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때 회복되는 시점 이때 주가와 맞먹는데 이때 종합지수로 비교한다면 당시 종합지수 1800대 어떤 그때 당시 1800대 주가가 지금 주가에 왔으니 상당히 시장 대비 언더퍼폼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NC소프트 같은 기업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신다면 역시나 네, NC소프트 국내에서 리니지로 상당한 성장을 구가하다가 지금은 네, 성장성 부재 이런 부분 더해져서 지금 글로벌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네, 주가가 한번 두들겨 맞았죠. 그 부분 보시면 거의 66%, 67%가량의 하락을 하고 지금 잠시 이렇게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네, 네이버와 딱 비교하면 좀 이렇게 비슷한 차원에서 이렇게 비교해서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네이버 또한 10년 이평선을 지금 깼는데 네이버 또한 NC소프트 또한 이 위치에 있다가 지금 네, 거의 지금 반등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 비교해 본다면 네이버와 NC소프트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어느 기업이 불확실성이 큰가 이를 비교한다면 네이버는 이미 좀 동남아, 일본, 유럽, 그 다음에 미국, 뭐 와패드, 그 다음에 뭐 많죠. 제페토, 그 다음에 웹툰 이런 성장 전략으로 지금 깔아놓은 네, 기반들이 상당 기반을 깔아놨다. 그 부분 비교한다면 NC소프트도 네, 글로벌 전략 이렇게 뭐 성공할 가능성이 뭐 있다 이렇게 보지만 NC랑 네이버랑 비교를 한다면 네이버 NC랑 비교할 만큼 그렇게 네이버가 불확실한 어떤 기업인가 이 부분에선 상당히 좀 억울한 국면을 지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격도로 한번 보시면 네 사실 뭐 역대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네 어떤 네이버의 역사적인 변동성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보신다면 금융위기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어떤 변동성을 능가하는 지금 폭락세를 연출했다. 이 부분 네, 잘 판단하시고 물론 물려 계신 분들은 상당히 힘든 국면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네, 전망이 어두운 주식이라면 반등 시 물량을 줄여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계속해서 여력이 되는 한 네, 이렇게 분할 매수 적립식 투자라든지 분할 매수 그리고 끝까지 버텨서 다음 사이클 때 꼭 수익을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이 국면을 지나가면 서서히 계속해서 회복되는 그림이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또 다음번에 뵙겠습니다.